안녕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입니다. 오늘도 눈물의 한강 2024년 11월 일기입니다. 오늘은 230조. 여기에 눈물의 한강이 있었네요. 눈물의 한강. 조금 전까지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가득 찼었는데 한강을 생각하다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진 느낌이다. 커피를 든 채로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좋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리는 조용하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새들마저도 조용하다.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이다. 나홀로 깨어있는 이 시간, 모든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진다. 마치 나 혼자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나는 깊이 모든 공기를 들이마실 것처럼 심호흡을 한다. 춥다. 소년이 온다를 껴안고 있던 시간들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내게 필요한 지식도 위로도 아름다움도 여기엔 들어있지 않다. 다만 매일 쓰는 사람으로서의 작가들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 살아있는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고통과 예민함과 통찰력과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쌓인 내공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런 글은 타고난 사람만이 쓸 수 있을지 모른다. 문득 위로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힘들어할 때 나를 괴롭게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 이건 나를 위한 위로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내가 속상하고 아픈 거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생각이 내겐 없는 거다.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다. 다만 한 가지 사과는 받고 싶은 거다. 다만 한 가지 사과는 받고 싶은 거다. 사과는 받고 싶은 거다. 지난 일이 오늘 일도 남아있는 건 이런 정리가 되지 않아서이다. 사과를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상상합니다. 그건 미안하게 됐고 이런 비슷한 말을 던진 것 같아요. 그냥 정중하게 사과받았다고 믿기로 합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거를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쓰면서 나는 또 내 스스로가 비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이게 나다. 나는 반백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인생을 잘 모르겠다. 어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 삶인지. 내게 한강님은 이제 눈물이 한강님이 되겠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아픔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픔을 피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픔을 돌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아픔을 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머리가 이리 깨질 듯 아픈 건 어쩌면 책 속에서 만난 슬픔과 아픔들이 그대로 남아 내 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있어서인지 모른다. 막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년이 온다는 너무 슬프고 한강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우린 똑같이 동우 엄마의 시점에서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꺼이꺼이 울었다고. 돈 쓴 보람이 있다고 자족하는 우리다. 나는 유일하게 책값에 프리하다. 그러나 막내는 거의 모든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다. 노벨상 소식 직전에 한강님의 책에 빠져 채식주의자와 히라포 사전을 읽고 소년이 온다를 읽기 시작하고 2, 3일째 되던 날 노벨상 소식이 전국을 탔고 우리는 그럴만하다며
원서로 마주할 수 있는 영광을 이야기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소년이 온다를 챙겨가던 막내는 그냥 책이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며칠을 두고 계속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은 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서관 책을 잃어버리다니.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날 갔던 글더 서점에도 다시 가고 전화하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입을 했다. 다행히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려서 도착하고 막내는 도서관에 반납하기 전에 모두 읽었었다. 이렇게 막내와 나와 동호 엄마와 한강은 하나가 되었다. 이래서 눈물이 한강을 남기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눈물이 한강이고요. 책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져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런 날이 있을까요? 그렇게 같이 꺼이꺼이 울고 하나 된 느낌? 한강님의 소설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고 표현해도 그 죽었다는 표현 속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거의 슬프고 아픈 책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남아있는 거죠.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하나도 그냥 스쳐가는 등장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강님의 책은 다시 읽고 싶진 않습니다. 힘들어요. 읽는 내내. 그래서 그냥 스쳐 생각만 그렇게 두기로 감동으로 남았다. 한 문장. 네. 다음에 238조. 첫눈이 아직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일찍 자는 습관을 붙이려 노력 중인 나는 오늘은 너무 일찍 일어났나 보다. 이거 아직도 안 돼요. 일찍 잠드는 거 너무 힘듭니다. 뭐가 자꾸 안 한 것 같고 뭔가가 자꾸 하고 싶고 그러네요.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요?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막내가 오기도 전에 잠시 누워있다는 것이 또 그대로 잠들어 새벽에 잠이 깼다. 4시 30분부터 계속 뒹굴거리고 있었나 보다. 그러다 문득 어젯밤 막내가 하던 말을 떠올렸다. 옷이랑 가방까지 하얗게 쌓인 눈처럼 눈을 보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 자다가 눈을 뜨는 것이 겁나는 나는 살짝 떠보았는데 떠져서 보았다. 하얗게 쌓인 가방을 내게 보여주고 나가서 털고 오는 막내. 나는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다. 눈이 피곤해 누워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뜰 수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막내에게 미안하다. 적어도 막내가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눕지 말아야 할까? 그냥 지금이 그렇다. 아이고. 눈이 너무 다시 봐도 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2014년, 2025년 다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누워 생각하다가 퍼뜩 내 차의 눈이 걱정이 되었다. 차가 눈이 얼만큼 왔냐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엄청 많이 쌓였어요. 20, 30cm는 쌓인 것 같아요. 그거 뉴스를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쌓였던 눈인 것 같아요. 이날이. 밖으로 나가보니 완전 눈 세상이다. 마이카의 눈을 조금 치우고 문을 열어보니 열린다. 다행이다. 조금 더 치우고 양쪽 문을 열어본 다음 다시 되돌아왔다. 몸이 천근이다.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 걸까? 이건 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4시간 이상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몇 년 동안. 한
몇 년 동안 그랬을까요? 한 5년 넘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들이 아기일 때 거의 잠을 못 자서 그냥 전체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잠이 오면 그냥 가서 그냥 눈이라도 감고 있던지 그냥 잠깐 편하게 눕는 시간을, 누워서 잠드는 시간을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처럼 졸리면 자야죠, 그쵸?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저의 건강을 지키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또 필요해진 걸까? 자꾸만 졸리고 멍하게 있고 싶다. 나가보니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다. 어제도 종일 눈이 내렸다. 마녀파이 앞집 금돌이네 나무도 모두 눈세상이다. 금돌이 엄마님이 주신 대봉씨는 이제 너무 익었다. 같이 먹어야 하는데 나는 자꾸만 깜빡한다. 흰눈을 보니 더 12월이 생각난다. 막내딸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눈을 보니 트리를 꺼내놓고 싶은 마음을 그냥 따랐다. 나의 12월은 마녀파이의 시작에도 있었다. 트리에 어떤 열매를 달아볼까? 나의 일기는 또 다른 형태로 흐른다. 여자와 놀기로 이건 또 뭐지? 245쪽입니다. 제목이 여자와 놀기로. 물결 그렇습니다. 지난 일기 편집을 시작하고 나서는 내 손에 일이 점점 많아진다. 책을 마주하는 시간을 내기가 더 어렵다. 소년이 온다를 다 읽고 나니 나는 갑자기 허전해졌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감정 소모가 많은 만큼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그러면 나는 다시 다른 것을 채운다. 그 빈 공간을 바구라님의 여자의 심리 코드로 채워보려 준비한다. 남편을 버려 산다를 보고 구입한 바구라님의 2번째 책이다. 이래저래 미루어지고 쌓아두었던 책을 다시 꺼냈다. 추운 날씨는 나도 종종 버리게 한다. 모든 시간을 왠지 바쁘게 다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추워진 날씨다. 오랜만에 중원 예트락 갤러리에 들른 것 같다. 색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져 전체를 둘러보다 찬찬히 다시 보는데 물고기 눈이 대부분 그려진 것이 아니고 내게 익숙한 재료들을 붙인 것이 보였다. 그 눈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왜 손길을 더하지 않고 저 차가운 것들을 그냥 붙였을까? 그냥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모든 물고기가 서늘하게 내게 왔다. 작가의 다른 면을 본 것 같은 생각.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그냥 전에 멸치를 먹지 못하는 직장 동료의 말이 떠올랐다. 멸치 눈이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요. 왠지 이 순간에 그 말에 급 공감이 된다. 나도 나를 모르는 낯선 순간이 이럴 때 찾아온다. 앞집 금돌이 엄마님이 주신 대봉지는 이제 더 익을 수 없을 만큼 익었다. 그래서 동네 친구를 불렀다. 같이 먹자고. 나는 이제 여자와 가까워지련다. 나는 여자지만 천상 여자도 아니면서도 여자이면서도 남자의 그것이 내게 있다고들 한다. 나는 여자이니 여자를 좀 더 알고 가까워져야겠다. 내가 모르는 나의 여자성을 들여다봐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얼만큼 읽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요즘의 나는 책 읽는 것이 어렵다. 몰입이 어렵다.
적어도 하루 10분은 몰입할 수 있기를. 그렇군요. 여자들의 무의식 아니면 여자만이 느끼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자만이 느끼는 어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남자, 여자,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느껴지는 뭐 억울함 아니면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을 박우라님이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 사회 이웃들, 친구들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 속에 있던 오갔던 말들, 그런 것에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그거는 여자들의 말이 사실은 더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왜 여자가 이렇게 또 상처받는 말을 하는지. 저는 구명딸이라서 저 혼자 자라서 그런 남자들에 대한 따로 편견이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고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나이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또 외로웠던 부분도 있어요. 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저의 같은 또래들하고 이야기하기보다 수다를 떨어도 그냥 고정된 그 틀들, 깨지지 않는 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 아이들이 저의 생각에 맞춰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랑 얘기하면 정말 가끔가다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그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떤 뭐 사회 이슈나 아니면 뭐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삶이나 이런 것을, 문학적인 이야기도 아이들하고 하는 게 더 편하고 확장성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맞나? 이런 말을 잘 안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아줌마가 뭐 주저리 251쪽 다음, 강제휴식과 오늘, 그리고 다음. 맨날 일만 하려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끝내야 되고 다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를 시작했으면 또 해야 되고 하기로 했으면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해야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고 가고, 그래서 쉰다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몸에 무리가 오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래서 몸에 무리가 오면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거죠. 병원을 가야 되고 병원에서 쉬라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된다고 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민폐죠. 제가 아파서 잘 못하는데도 같이 있고 그러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휴식을 하는 거죠. 그게 강제 휴식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눈과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 등등의 이유로 나는 나의 일기를 바라볼 수가 없다. 그리도 치열하게 편집을 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2주 넘게 2023년 6월의 일기를 보고만 있다.
에너지라는 것이 집중이라는 것의 한계가 있나 보다. 매일의 습관에 그냥 나의 기록이라는 것에서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다. 요즘 들어 내가 아주 많이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더 알게 되었다. 나의 지난 과거에서도 많은 아픔들이 지나갔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편집하고는 진이 빠졌다. 지난해 7월에서 올해 5월까지가 아마도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공개일기에 모든 것을 쓸 수는 없고 나는 모든 생각과 기록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힘들지만 그래서 나쁜 생각들을 쓸 수가 없어서 생각을 돌려야 하니까 그랬던 시간들을 다시 보며 너무 힘들고 진이 빠졌다. 거기에 눈물이 한강님의 소년이 온다로 나의 엄마로서의 오롯한 아픈 감정이 되살아나 더 지쳤나 보다. 나의 감정을 다시 꺼내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 지난해 6월은 또 다른 아픔의 예고 같은 시기였기에 마주하기가 싫은 것이었다. 편집하려 자리에 앉아도 겨우겨우 1일이나 2일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다시 보기 어려워 해치우듯 그렇게. 한강님의 작품 속 아픔은 한강님도 함께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울렁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책 편집에서는 내 의지를 무의식이 이긴 강제휴식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나는 카페 마녀 파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내게 사장님이 아닌 이모라 부른다. 내가 사장 같지 않은가 보다. 내가 가장 많이 들여놓치는 선생님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걸 해야 하나? 아침으로 어제 먹던 사과를 먹다가 사과가 너무 맛있고 씹히는 식감과 소리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녹음을 녹음을 했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참 이럴 때 이런 내가 낯설다. 내가 씹으면서 듣는 소리보단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소리도 맛있다. 녹음분이 어디 갔지? 어디 있지?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지워버렸나봐요. 제작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나의 첫 양장본 책이다. 받아본 아는 독자의 급 칭찬을 받았다. 너무 예쁘고 귀엽다고. 다음은 아직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지금은 그렇다. 싸가지 없게 씹히는 사과가 첫 양장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오랜 시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빠꾸 맞고 또 다시 하고 그랬습니다. 찾아서 이걸 또 틀에 맞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봐도 좀 뭐가 안 맞아요. 사실은 좀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도 제가 한 거니까요. 나의 온오프라인 찐 이웃은 말한다. 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과 내일을 계획하기가 어렵다고. 일기를 보는 시간을 잠시 멈춰보라고. 난 이미 그렇게 되었다. 내 안의 나는 어쩌지 못한다. 모든 일을 내 의식, 내 생각대로 할 수는 없다. 이미 나의 생각도 내 안의 소리가 더 큼을 안다. 나의 지금도 내 안의 내가 이리 인도했음을 안다.
어머, 저 이걸 읽으면서 하고 싶었던 거를 너무 많이 참고 있었나 봐요. 음,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종이배도 그렇고 카랑코의 삽목도 그렇고 일기도 그렇고 그 다음이 계속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집착스럽게 계속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든 실컷 하고 이렇게 질리도록 하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질리도록 하고 그게 쓸데없는 거라는 거를 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거나 질리도록 해본 게 없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라서 인형놀이를 좋아했었는데 인형놀이도 뭐 몇 번 못 해봤고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 근처엔 책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는데 책값이 너무 비싸고 또 책을 사면은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 책이 밥 먹여주냐고. 그때는 그런 얘기가 일반적이기도 했어요. 제가 뭐 공부에 도움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기술이 자격증 관련돼서 그런 거를 사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소설책. 한동안 제가 빠져 있었던 게 시드니 셀던이라는 추리소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여자들이 읽으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었죠. 책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체력은 모자라고 머릿속은 너무너무 바쁘고 얼마 전에 수습강을 보면서 옥수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지어냈던 생각이 제가 떠올렸던 이야기가 생각났었어요. 언젠가 지금 쓰고 있는 도서관 이야기에 그 수습강 이야기를 써야겠어요. 그럼 호러물이 될 텐데. 내 안의 나는 나도 어쩌지 못한다. 모든 일을 내 의식, 내 생각대로 할 수는 없다. 이미 나의 생각도 내 안의 소리가 더 큼을 안다. 나는 지금도 내 안에 내가 이리 인도했음을 안다. 나의 다음은 어떤 것이 올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15권이나 내고 디지털 도서 판매를 하고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 내 책이 판매되고 있는 작가가 되었다. 그 다음의 나는 어떻게 올까?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오늘. 막연하지만 늘 내 속에 있었던 나의 희망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내게 나의 모습이 되고 내 안에 나는 이리로 데려다 주었다. 와, 이거 눈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세상에나. 오타가 지금 희망에도 하나가 있고 이리로인데 이리고 나를 데려다 주었다 또 이렇게 놓고 정말 눈 때문에 일기를 쓰면서도 왜 이걸 썼지 하면은 종종 만나는 내 모습입니다. 와, 이렇게도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고 공개를 했으니 참 이런 부족한 내가 다시 보여줍니다.
아이고 얼굴 빨개지고 아이고 눈을 감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절로. 나도 나의 다음이 궁금하다. 계속 같은 삶이 아니고 흐르면서 사는 삶이었네요. 지금은 2025년 6월 책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무리가 갈까봐 이상하게 편집을 하면 눈이 많이 불편해요. 이걸로 오늘 눈물이 한강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제 다음 책을 가야겠죠? 어디로 갈지 어느 책으로 갈지는 내일 아침에 처음 끌리는 책으로 가봅니다. 혹시 들어주신 분 계시면 감사하고요. 눈물이 한강은 이렇게 오늘 마칩니다. 다음에 만나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안녕. 참고로 오늘은 2026년 5월 아니지 6월이지 6월 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